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2019년 작년 말에 저희 클래시TV에서 가장 많은 성원을 받았던 영상들이 있죠. 20대 남자라면 꼭 가져야 할 것들, 그리고 30대 남자라면 꼭 가져야 할 것들. 이 영상들의 댓글에 10대를 위한 영상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보다 이 10대 분들은 이런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결과 10대에게 꼭 필요한 8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다른 클로버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10대 필수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꼰대 같은 소리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아저씨로서 10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끄지 마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큰 성취는 공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단 학교 공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음악, 미술, 패션, 요리, 운동 모두 마찬가지로 더 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대 때 한 번쯤은 공부에 몰입을 해보면서 본인만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부 습관이나 방법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대 때 공부에 흥미가 없던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JYP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돈, 지위, 인맥 등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취하게 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언제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지식들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편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내신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 최고 성적은 전교 7등이었어요. 혹시라도 학생이신데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나름대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책이 조승현 작가님의 공부 습관입니다. 요즘엔 뉴 공부 습관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유튜브도 하시던데 재밌어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대에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첫 번째는 섬유유연제입니다. 제가 클로버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고등학생 향수 추천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10대 때는 향수가 필수템이 아니라 완전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불가리 향수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 실제로 뿌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에게는 너무 성숙한 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씻으셔야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학생 때 나름대로 향기로 좀 유명한 학생이었는데, 그게 바로 섬유유연제 향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7, 8년째 사용하고 있는 섬유유연제는 다우니의 에이프릴 프레쉬예요. 좀 시그니처 향인 것 같은데, 이런 섬유유연제를 안 쓰시면 땀을 흘리거나 뭔가 좀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꿉꿉한 냄새 혹은 땀 냄새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 섬유유연제도 향수처럼 마음에 드는 향 한 가지를 오래 쓰면 주변 학생들이 그 향을 내 향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안 해도 여자친구 시절에는 그렇게 느꼈었고, 그래서 에이프릴 프레쉬 향만 맡아도 좀 설렌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 향기니까. 그리고 요즘에 섬유 탈취제나 섬유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같은 것도 좀 많으신 것 같던데, 그건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냄새의 문제를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머님들이 챙겨주시겠지만, 혹시 집에 없으시다면 스스로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두 번째는 바르는 세탁세제입니다. 빨래를 할 때 보통 필요한 게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죠.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탁기를 돌리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바르는 세탁세제를 목의 칼라 뒷부분과 이 손목 커프스 부분에 발라주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잘 씻으셨다는 전제하에 가장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교복에서는 칼라의 뒷목 부분이랑 그리고 이 커프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때가 잘 타거든요. 팔을 걷었는데 혹은 이렇게 목 뒷부분이 보였는데 회색빛 혹은 좀 노란빛이 있으면 조금 저는 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제품을 꼭 사용해 주실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빨래를 벗어 놓으시죠. 이걸 세탁기에 넣으시기 10분, 15분 전에 이 바르는 세탁세제를 목 부분과 손목 부분에 발라주시고 방치를 하셨다가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아주 깔끔한 교복을 보실 수가 있죠.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세 번째는 바로 눈썹 칼입니다. 10대 때 남학생들은 본인을 꾸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꾸밀 때 이런 플러스 요소를 늘리는 것보다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는 게 더 쉬운 느낌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지나가는 남학생들을 봤을 때 요건 좀 아쉬운데 싶은 그 마이너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눈썹입니다.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 눈썹만 깔끔해도 얼굴 전체가 깔끔해 보이고 선이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프리다 칼로처럼 갈매기 눈썹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가운데에 눈썹이 자라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이 핀셋을 가지고 가운데 눈썹을 막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좀 더 성장을 하고 나서 이 핀셋보다는 눈썹 칼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덜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막 뽑는 것처럼 모낭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 눈썹 칼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눈썹 정리하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도 3분 만에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네 번째는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드름 관리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혹시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랑 제 아내는 더 바디샵에 티트리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이걸 쓴다는 겁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붉게 올라올 때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 소량 묻혀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씩 3일 정도 발라주면 이 시원한 약초 향과 함께 트러블이 바로 가라앉습니다. 티트리 오일의 항균, 항염 효과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듣기로는 홍반이나 흉터 완화 작용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성분이 좀 독해요. 그래서 면봉으로 소량만 발라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물 또는 에센스로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화해 앱을 통해서 보시면 리모넨, 시트랄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이틀 정도 팔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드름 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다섯 번째는 바로 선크림입니다. 10대 때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0대 때는 사용을 안 했었고 20대 중반부터 열심히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10대 때부터 선크림으로 피부 관리를 해주셔야 피부의 노화를 일찍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WT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름살을 포함해서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는 피부 변화의 90%는 자외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크림은 여름에 바캉스 가실 때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사계절 내내, 심지어는 겨울에도 매일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크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 영상들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놓았었더라고요. 오해 없으시길.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여섯 번째는 바로 면도기입니다. 이건 2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10대 때는 제 면도기가 따로 없었고 아빠 면도기로 3, 4일에 한 번 정도 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면도기는 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쓰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혹시 검정색 빳빳한 수염이 자라기 시작을 했다면 본인만 쓰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염이 안 나고 있다면 굳이 면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혹은 솜털이 나고 있다면. 하지만 좀 까무잡잡하게 굵은 수염이 나고 있다면 그때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중3 정도부터 좀 빳빳한 수염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 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도기는 칼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피부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면도하는 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면도하는 법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그 7번째는 바로 책입니다. 책! 책이라고 하니까 진부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소설책이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김영하 작가님이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을 10대 때부터 즐겨 읽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랬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분들 책에는 스토리 중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보면 주인공이 비 오는 날마다 자기 기숙사에서 마일드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음악일까 싶어서 들었던 게 재즈라는 음악 장르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김영하 작가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여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구스타브 클림트의 유디트를 닮았다고 계속 묘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보게 됐던 게 이제 구스타브 클림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또 에곤 슐레를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미술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음악이나 미술은 그냥 예로 든 것뿐이고 이처럼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에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식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접한 지식들은 깊이 있게 파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랑은 다른 세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활자로 된 책을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오디오북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문학이 됐든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이 쓴 자서전이 됐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여러 가지 흥미 요소들이 생기고 처음에는 잡지식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게 본인의 취향이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연애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취향이 10대 때 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30대가 넘는 사람들은 본인이 10대 때 들었던 음악을 다시 계속해서 찾아 듣는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게 10대 때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취향이 어느 정도 10대 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때 꼭 가져야 할 것들. 마지막 8번째는 바로 위시리스트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20대 클로버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분들 잘못이 아닌 게 특히 한국에는 이 특유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이런 20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취향도 없고 꿈도 없고 앞의 내용이랑도 이어지는 건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10대 때 꼭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신다면 대학생일 때까지는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위시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오늘까지 꼭 제가 말씀드리는 위시리스트를 10가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학생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잠깐 꼰대가 좀 돼볼게요. 나중에 2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셔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시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심리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위시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 가장 배워보고 싶은 것,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가장 보고 싶은 공연, 가장 입어보고 싶은 옷,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가장 사고 싶은 것, 30살 때 되어있고 싶은 사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돈이나 시간 이런 제약을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가능성이 무한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저는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위시리스트에 대한 저의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2020년 초에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크리스TV는 모든 10대 클로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가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다더라, 연예인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런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기 자신만의 명확한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가장 나다운 꿈. 크리스TV 영상은 매주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추가로 수시 업로드가 됩니다. 저희 10대 클로버 여러분들 모두 자신감이 가 있어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